군사분계선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현재 그 선이 불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도상으로는. 근데 정전협정이 거의 산문화되면서 우리가 1991년도에 이 군사분계선을 성격을 바꿨습니다. 남북 사이 불가침 경계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은 정전을 전제로 한 선이고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평시를 전제로 해서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합의한 선이 되는 거죠. 선은 그대로지만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분계선도 사실은 지금 남북과 정전협정상의 규정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우리가 보통 철조망으로 보고 있는 선이죠. 근데 이 철조망은 정확하게는 지도상으로는 남방 한계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철조망은 다 이 지도상으로 남방 한계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다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철조망이 다 설치되어 가지고 그 비무장지대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초소 있죠. 보통 GPOP라고 하는 전망대 같은 데 갔을 때 보이는 바로 그 장소는 사실은 비무장지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엔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전협정을 자기들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분명히 지도상으로는 비무장지대 아니다 너희들. 여길 들어가려면 유엔 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최근의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전에 저 통일부 장관이 호성 GP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아가지고 못 들어간 적이 있었죠. 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는 다른 사람 아닌 상무단 그 사령관이 미군을 데리고 전방 가서 막 보여주고 하는 행사하잖아요. 브리핑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유엔군 사령관이 갑자기 여지껏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몇십 수주년 동안. 근데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군 데리고 들어간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엔 사령관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긴 비무장지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하나하나 걸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관광 왔다 갔다 하는 비무장지대 전망대 이런 것들도 유엔군 사령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지 갔다 와서 다 막아라 그러면 다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강하고 만조선이 있습니다. 원래 정전협정상으로 이제 세 개의 관리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육지와 강과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지에는 이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하고 우리가 이제 인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김포와 강화 북쪽 강이죠. 이 한강 하구에는 중간에 어떤 선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간에 무슨 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이 아무것도 합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는 육지와 닿는 선이 있죠. 육지와 닿는 물이 쭉 빠졌을, 물이 꽉 찼을 때 닿는 선, 그 촉선을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한강하구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한강하구는 제가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정전협정상으로 민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만조선, 보통 이 만조선 근처에 철조망이 쫙 쳐져 있죠, 강가에. 그래서 못 들어가게 돼 있고 한강하구에도 배를 못 띄우게 돼 있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띄우게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전협정상 이 NL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선이죠. 뭐 정권이 왔다 갔다 했던 선 아닙니까 이 선 때문에. 근데 1972년도 2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수원호라고 하는 어선인데 그게 이제 그 수원 33호, 33호가 그랬을 겁니다. 어로 활동하다가 북에 납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이때부터 갑자기 박정희 정부에서 NLL을 침범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어선을 납포해 갔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갑자기 NLL이라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정부가 주장해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74년도 1월달에 미국 CIA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NLL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미국이 선을 그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조사해보니까
그런 선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CIA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 번도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인정하잖아요. 우리만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NLL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서해상의 북방에서는 우리 스스로 내부의 어떤 이 갈등 이런 것만 해소되면 사실은 서해는 완전히 열려 있는 바다입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 당장도 해주로 갈 수 있는 남북이 합의만 하면 이런 상태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생소한 선이 여섯 번째 비행월경 통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전방제 올림픽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가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네모난 오렌지색으로 된 판에 흰 글자로 숫자가 써져 있고 이렇게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그 철조망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달려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그 철조망을 보는 순간이면 벌써 비행기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동차는 가다 철조망을 멈출 수가 있는데 비행기는 벌써 중간에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원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쪽에 철조망 아래쪽 남쪽에 이제 이걸 설치해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선인데 이 비행월경 통제선은 이제 한국에 세 군데가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청와대 위에 하늘, 그 다음에 청남대 아시죠? 청남대 하늘도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행 금지 구역이 보통 우리가 민통선이라고 생각되는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전체 지역이 이제 P518, P는 이제 프로히빗 금지한다는 뜻의 단어인데 P518 그 비행 금지 구역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접경 지역 대부분이 비행 월경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도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닌 비행 통제 구역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에서 드론 같은 거 띄우면 문제가 되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못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월경 통제선도 육지와 똑같이 한강하거나 그 서해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이 선들이 다 극복돼야지만이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개별 관광도 할 수 있고 남북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선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갈 것인가?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을 제가 두 개를 제시할 겁니다. 쉬운 길은 우선은 서해가 제일 쉽습니다. 그다가 한강과 더 쉽고 육지에 있는 기무지가 제일 어려운 편인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표지 보지 못하면서 목차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는 지금 이걸 이제 설명드리겠네요. 지금 저도 최근에 와서 깨달은 사실인데 우리가 정전협정이 당연히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모든 걸 틀어가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정전협정은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94년도에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탈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군사정전위원회인데 북한이 나가버리니까 인민군정위와 유엔사 군정위가 원래 같이 합쳐져가지고 군사정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모두 합의하고 허가하고 하는 걸 했는데 인민군이 나가버리니까 반쪽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유엔사 군정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허락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군사정전을 통과하거나 비무장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유엔사 군정에 먼저 등록하고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죠. 근데 군사정전위원회 중에서 인민군이 탈퇴함을 해가지고 유엔사 군정위가 반쪽이 된 게 아니라 군정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막 원을 돌리면 지구를 같은 걸 돌리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작동하죠. 원심력이 없이 구심력만 존재하는 원운동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치 작용반작용 이런 거 있죠? 배를 강 위에, 호수 위에 배 두 척이 서로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지는 쪽도 같이 동시에 움직이죠. 작용과 반작용은 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작용만 있고 반작용만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 자체가 없어진 거죠. 반쪽만 남은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파괴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이도 한쪽이 정전협정 한쪽이 파괴해버리면 정전협정 자체, 군정의 자체가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군정의 반쪽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건 거짓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유엔사가 우리 유엔사 군정회가 뭘 신청하잖아요. 우리가 군사문에 통과하겠다 하고 싶다 신청하면은 유엔사 군정회가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군정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일방을 통보해서 북한이 통보를 받으면 북한이 그걸 수용한 걸 생각하고 퉁치고 그냥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랬다가 북한이 그 통보를 받긴 했지만 허락한 적은 없잖아요. 난 허락한 적 없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때 다 문제가 사단이 납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에서 보름도라고 하는 곳에 중국 어선이 들어가지고 불법 어업을 할 때 유엔사가 그 불법 어선을 이제 쫓아낸다고 유엔 깃발 달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반발해가지고 왜 니들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 해가지고 교전이 벌어질 뻔했었습니다. 보름도 앞바다에서.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상 군사정전회가 아닙니다. 아무런 기구도 아니고 그냥 유엔사의 임의기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협정은 제가 정전협정을 쭉 보면 지금